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최근 공식 경기 5연승의 기세를 브라이튼과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 6연승까지 노려봤지만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 또 한 번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충격적인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브라이튼을 상대로 원정 경기 2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전 시작 20분 사이에 내리 3골을 내주면서 허무하게 무너졌는데요. 이 경기 이후에 나왔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는 자신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술적인 면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수 탓을 조금 하는 듯한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인터뷰의 내용과 패배의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책임인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날 핵심 선수로서 활약했고 득점까지 했던 제임스 매디슨은 우리가 퇴보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선수단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신뢰,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31살의 최연소의 나이로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된 파비안 휘르첼러 브라이튼 감독은 이번 경기 전반전의 열세는 전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프타임에 어떻게 이 경기의 기세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단단한 팀을 만들어냈고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원동력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부임 2년 차를 맞이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보다 더 적은 돈을 쓰고 또 부족한 지원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적은 경험의 감독이 더 좋은 팀을 만들었다라는 증거가 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대한 불신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인터뷰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0월 A매치 소집 기간 대표팀 경기 일정을 앞두고 마무리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18점으로 단독 선두로 올라 있고요. 맨시티가 풀럼과의 경기 3대2 승리, 아스널이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3대1 승리로 나란히 승점 17점으로 리버풀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노팅엄 포레스트와 1대1로 비기면서 승점을 많이 얻지 못했고, 에스턴 빌라도 맨유와 0대0으로 비기면서 나란히 승점 14점으로 4위, 5위권에 있는데, 토트넘이 만약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이겼다면 6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면서 브라이튼이 승점 12점으로 6위로 올라섰고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에버튼과 비기면서 7위, 그리고 풀럼이 8위, 토트넘이 승점 10점에 멈춘 가운데 9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위 성적은 첼시와 비긴 노팅엄과 승점이 같고 골득실 차에서 간신히 앞선 9위이기 때문에 12위 노팅엄, 11위 브렌트포드, 12위 웨스트햄, 13위 본머스 등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중위권의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토트넘이 맨유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맨유가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둬내면서 승점 차이가 2점밖에 안 나고 있어요. 즉 아직 확실하게 중하위권까지 떨어진 맨유를 상대로 크게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토트넘이 강팀에는 약하고 약팀에 강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게 결국 브라이튼전 패배, 유럽 대항전 진출권 팀을 상대로는 내용과 결과 모두 가져오지 못하고 맨유처럼 무너진 팀, 지금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만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지적들. 지난 5연승은 결국에는 명백히 한 수 아래인 팀, 2부 리그인 코벤트리와의 카라바오컵 경기라든지 명확하게 한 수 아래의 전력인 유로파 리그에서 가라바흐라든지 페렌츠 바로시 같은 팀과의 경기, 또 브렌트포드 같이 중하위권 팀인데다가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빠져있던 팀에서의 승리, 그리고 맨유처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을 당하고 또 유독 안 좋은 흐름 속에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의 경기, 그것 외에 정말로 순수하게 실력적으로 개선됐고 좋아져서 이긴 게 맞느냐, 이런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의심이 다시 제기된 이유가 바로 브라이튼과의 경기의 충격적인 역전패 때문입니다. 전반 23분에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 전반 37분에 메디슨의 추가골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토트넘이 다시 궤도에 올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전 시작 3분 만인 48분에 야쿠바 민테에게 추격골을 허용했고, 그리고 나서 10분 뒤인 58분, 후반전 13분이죠. 조지뉴 루터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그리고 나서 거의 8분 만이었나요?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데니 웰백에게 역전골까지 내줬습니다.
후반전 시작 21분 만에 3골을 내리우다다다 내줬고 그 과정이 너무나 허망하고 무기력했다. 통계 기록을 보면 이날 경기의 옵타 기준 기대 득점은 브라이튼이 1.82골, 토트넘이 1.37골이었지만 마크 스탯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브라이튼의 기대 득점이 2.46골, 토트넘이 1.01골로 기회를 만드는 능력에서 브라이튼이 3대1 정도로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라고 평가가 나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비 라인의 높이는 오히려 45.6m로 토트넘이 기록한 44.8m보다 오히려 브라이튼이 높았다. 그런데 이게 평균 높이거든요. 브라이튼이 3대2로 역전한 이후에 내려섰던 것을 생각한다면 브라이튼이 역전하는 과정 속에서 보였던 공격성은 오히려 토트넘보다 더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공을 소유했을 때의 효율성도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실시간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토트넘이 분명히 전반전은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또 선제골을 넣고 나서 브라이튼이 공격 속도를 높일 때 그 뒤를 노려서 역습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2대0인 상태에서도 전반의 마지막 순간까지 토트넘이 3번째 골을 노리는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전반전을 보냈는데 후반전 들어서 시작과 함께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한 골을 허용했고 그 뒤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쐐기골을 넣기 위해 몰아치다가 역습으로 한 골 먹고 그리고 나서는 경기를 완전히 장악당하고 모랄이 떨어지면서 정신력과 사기가 떨어지면서 역전골까지 허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상대가 좀 안정적인 선수 교체를 하면서 살짝 공격 위협도가 올라갔지만 정작 토트넘이 공격에 불을 당기기 위해서 교체 투입을 한 3명이 들어간 이후에는 오히려 브라이튼의 공격 위협도가 다시 높아졌다. 그 얘기는 경기의 상황이 바뀌면서 변수가 나오고 경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했던 감독의 용병술이 적용돼야 하는 후반전의 운영은 완벽한 패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점을 했던 과정의 문제는 토트넘이 지금까지 지난 시즌부터 겪어왔던 같은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 게다가 전반전에 실점이 없긴 했지만 전반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패턴, 크로스 패스에 의한 공격이라든지 풀백 뒷공간을 노린 공격들이 상대의 결정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실점을 면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수비의 문제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과정 속에 그걸 상대가 조금 더 잘 마무리하면서 허용을 했다. 바로 이 장면, 후반 3분 만에 나온 실점 장면은 왼쪽 측면을 파고든 미토마의 크로스 패스를 1차적으로 반더벤이 끊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우도기가 끊는 것 같았지만 그 공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뒤로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온 공을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민테가 이어받아서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즉, 이 수비수들을 모두 통과시키는 크로스 패스 공격에 대한 개별적인 수비 조직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집중력이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너무나 쉽게 실책이 나오면서 허용을 했다. 그리고 나서 10분 만에 한 골을 더 내준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미토마의 돌파를 2명의 수비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했고 미토마의 패스를 받은 루터 선수가 역시나 2명의 토트넘 수비가 달라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고 빠져나오면서 슈팅을 때리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엔 수비 조직, 수비 대응, 수비 전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선수의 개별적인 실책이냐 아니면 선수의 조직적인 문제냐, 팀적인 문제냐, 정신적인 문제냐, 결국에는 모든 문제예요.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다, 퀄리티가 떨어진다 할 수 없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결국에 이 선수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상대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 감독의 지침이 녹아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실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내줬던 또 한 번의 실점은 스로인 장악에서 이어졌는데 스로인을 이 루터 선수가 끝까지 이겨내면서 넘어지면서까지도 크로스패스를 올렸어요. 즉 경기 집중력, 투쟁심, 경합에서의 완력에서 모두 밀렸고 이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골키퍼도 수비수도 부주장인 로메로까지도 데니 웰백이 편안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무리 공을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집중만 제대로 하고 마크만 제대로 해서 따라갔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완전한 프리 상태에서 헤더를 하는데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하프타임에 브라이튼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감독의 리더십 하에서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나왔는데 아무리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브라이튼이라는 팀의 저력과 이 경기장이 브라이튼의 홈 경기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하는데 선수들에게 감독이 경각심을 주지 못했고 상대의 전술적인 변화에 대한 지침도 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경기를 마친 이후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참가한 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공격수인 레스 퍼디난드는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 있어서 휴밀리에이티드, 엠브레스드, 굴욕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수치스러운 경기였다는 거예요. 원정 팬도 많이 찾아왔는데 런던 근교에 있는 브라이튼 시에서 열렸으니까요. 후반전 경기력에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팬들은 선수들에게 남은 것은 당혹감과 굴욕감 뿐이었을 것이다. 다시 경기할 때까지 이 기억이 계속 남게 될 것이다. A매치 휴식 기간 내내 이 정말 충격적인 역전패를 발현한 것이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쳐서 다음 경기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정신적 타격이 큰 패배라는 것인데요. 토트넘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지난 리그 경기 166경기를 돌아봤을 때 2대0 이상으로 앞서던 경기에서 뒤집기 패배를 당한 것이 두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토트넘은 정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이전 166경기에서는 2골 차 이상으로 전반전을 앞서고 있을 때는 159승 5무를 기록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2골 차 리드를 빼앗겼던 그런 패배가 2023년 1월 맨시티와 원정 경기였거든요. 이게 정말 맨시티니까 사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브라이튼을 상대로 이런 일을 겪었다? 이것은 정말로 창피해야 하는 그런 경기력이었다는 것이죠. 이날 뒤집기 승리에 대해서 결정적인 1골 1도움을 기록한 조르지니오 루터 선수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휘르첼러 감독이 하프타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념을 갖고 경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대로 우리는 행복하게 뭉쳤다. 우리 선수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2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굉장히 낙관적인 마음으로 나섰고 그게 우리가 오늘 해낸 결과이고 승점 3점을 얻어낸 비결이었다. 하프타임에 우리가 했던 말은 이건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파이팅! 싸우는 게 중요했다. 투쟁심이 중요했다. 즉 전반전에 우리가 토트넘에 밀렸고 실점했던 것은 전술적인 디테일이나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조금 강하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위축됐거나 조금은 상대를 두려워했던 것 같다. 상대가 5연승 중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날 전반전에 좋았던 것조차도 토트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토트넘의 전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경기를 잘 못 풀어냈다. 그거를 하프타임에 감독님이 조금 해결해 주셨고 정신적 면을 해결해 주셨고 그게 드러나기 후반전이었다는 것이죠. 파비안 휘리첼러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전반전에 2골 실점한 것은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술적인 면에 흔들렸던 게 아니라 우리의 경기 계획에 따라서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전반전에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전술 교정이 아니라 선수들의 에너지와 경합에서의 승리였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을 따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가져갔던 게 변화였고 또 토트넘에게도 물론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전환 상태에서 우리가 빠르게 잘 끊어냈다. 우리의 움직임이 조금 전반전에 미진했던 것이지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득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내가 선수들에게 얘기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득점할 수 있다. 실점해도 괜찮다. 그리고 전반전에서 배우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경기는 전반전에 끝내는 게 아니다. 전반전에 겪은 것, 경험한 것 통해서 후반전의 경기력은 더 나아질 수 있고 나아져야 한다. 이번 경기에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전반전 생각보다 안 풀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기 중에 대응을 통해서 바꿔낼 수 있다. 그걸 이뤄냈다. 선수들이 공격수들부터 열심히 뛰어줬고 그럴 자격이 있었다. 4명의 공격수를 배치했는데 그들 모두의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을 위해 어떻게 뛰는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전술적인 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전에 움직임이 부족했는데 그 움직임이 후반전에 개선이 됐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축하고 준비했던 전술이 작동하면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즉 기본 전술상의 문제는 없었다. 이걸 좀 강조하면서 토트넘 축구의 단일화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 전술에 우리가 당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휘르첼러 감독은 추가적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길 자격이 있었고 열심히 뛰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를 잘 통제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이죠. 토트넘은 항상 시작이 좋은 팀, 좋은 출발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강렬하게 플레이하는데 우리가 이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초반 기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다. 물론 우리도 기회를 만들었다. 그걸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수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았다. 즉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골을 못 넣었던 부분들은 마무리에 조금 더 집중만 한 것이고 후반전에 이제 상대 공격을 막기 위한 수비를 개선하면서 상대가 공격이 안 되니까 당황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공격이 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 뒤집었으니까 기본적인 전술상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전에 가졌던 그 문제를 해결한 것에 이제 포인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 문제는 에너지 문제, 그 에너지가 살아나자 상대의 공격을 둔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는 체력이 가장 풀로 차있던 초반에 항상 강하고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했고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선 경합에서 1대1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선수들이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이를 활용했다. 일반적으로 저는 새로운 것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새로운 변칙 전술, 깜짝 전술을 쓴 게 아니다. 우리가 원래 잘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잘해서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플레이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팀과 선수들의 자세를 칭찬하고 평가했던 휘르첼러 감독의 인터뷰와 대조적인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날 경기 후 인터뷰였는데요. 경기를 총평하는 과정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서 해야 하는 일, 협상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투쟁심과 정신력에서 밀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았고 경합에서 졌으며 강도가 부족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게 뭐 최근에 빡빡한 일정이었던 것인지 전반전에 앞서가면서 느슨해진 것인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기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패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모든 경쟁에서 일전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얻게 됐고 적게 졌습니다. 이 얘기는 선수 탓이에요. 선수들의 후반전 경기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2대0의 리드를 잡고 5연승을 하고 있던 팀이라면 당연히 그런 자만심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게 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했던 것이 바로 그 하프타임이었거든요. 그 하프타임에 감독이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 또한 선수 교체 타이밍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팀이 연달아 실점을 하는데도 어떠한 대비 없이 뒤늦게 선수 교체를 했고 그 선수 교체조차도 전혀 경기의 흐름과 상황에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것은 이번 경기 한 경기만 그렇다면 사실 그것을 선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돌아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경기 끝나고 줬느냐라고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피드백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선수들도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래야 합니다. 이게 조금 의아한 말이에요. 저도 실망했고 팬들도 실망했습니다. 선수에게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역시 선수 탓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멘트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물론 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 수준 프리미어리그에서 플레이하는데 필요한 베이직 기본을 하지 않아서 실망한 겁니다. 선수들이 불운할 수도 있고 뭐 감독의 전술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질 수 있는데 오늘 후반전에 이렇게 뒤집기 패배를 당한 것은 선수들이 기본을 안 지켜서 기본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진 것이다. 역시 선수들의 탓이다라고 돌릴 수밖에 없는 코멘트겠죠. 이에 대해서 부주장인 메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모멘텀, 기세가 바뀌는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첫 골이 들어갈 때 우리는 경기의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기세를 잡지 못했고 경기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공격에 공격을 거듭하는 느낌이었죠.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고 추격골을 내줄 때도 어떤 명확한 경기 운영 방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공격밖에 없었다. 브라이튼은 좋은 팀이고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역경은 강인함을 유지하고 폭풍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면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상승세, 연승을 거두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 몇 걸음 뒤로 퇴보한 느낌입니다. 자만하지 말자는 말은 다 옳은 말이지만 나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연승하고 있었지만 우리 방심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이런 말을 했다? 한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보인 경기력은 그 말과 다른 자만심을 그대로 노출했던 느슨하고 실망스러운 강인하지 못한 경기력이었다라고 자책한 것인데요. 선수는 이렇게 자책을 하고 우리가 퇴보했다라고 느끼는데 감독은 정작 실망스럽다. 내가 부임한 일의 최악의 패배다. 용납할 수 없었던 후반전이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신이 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유체이탈 화법, 본인을 돌아보는 멘트는 없는 거예요. 선수들의 경기력을 그저 마치 평론가처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우리가 순조롭게 나가고 있던 게 문제였다. 우리가 연승한 게 문제였다. 너무 잘 나가면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거를 정리하라는 리더십, 그런 지침과 그런 가이던스를 주는 게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고 했더니 메시지가 없습니다. 끔찍한 패배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단 하나, 제 책임입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내가 이걸 책임지고 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경합에서 졌고 경쟁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이 경쟁력은 선수들의 개인 1대1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할 바가 없다라고 또 한 번 결국엔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멘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대부분 선수들이 대표팀에 나가게 됩니다.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와야 제가 선수들을 개선하는 문제를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필이면 또 대표팀 소집기간이라서 내가 뭐 할 수가 없다. 후반전은 용납할 수 없는 경기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반전의 경기를 끝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골을 넣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후반전에 우리가 한 일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렀습니다.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전반전 좋을 때 더 골을 넣었어야 됐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후반전도 잘해야 되고 후반전 플레이도 일관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매번 초반엔 저랬다. 기회가 많았다. 그때 살렸어야 됐다. 이게 아니에요. 경기는 전반전만 하는 게 아니라 90분 동안 이어지는데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음 경기 그냥 나가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 안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대가를 치렀다.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하프타임에 감독이 선수들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시간에 뭘 하느냐는 것이죠. 전에도 인정한 것이 적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고 우리의 반응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안 좋은 날이었고 그 안 좋은 날에는 모든 책임이 제 발등에 떨어집니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내 책임이겠느냐라고 항변하는 듯한 이런 코멘트는 매우 실망스러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말 모두가 선수 탓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선수 탓의 뉘앙스가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본인에 대한 본인이 운영한 것 그리고 본인의 하프타임 토크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선수들이 감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질 수 없게 하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 A매치 소집 기간으로 인해 한동안 토트넘은 경기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열리는 또 중요한 경기가 있죠. 한국 시간으로 10월 10일 목요일 밤 11시에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대표팀이 요르단과 원정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을 치르는데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준결승에서 탈락시킨 요르단과의 재대결입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고 또 MBC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어서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는 이라크와 경기하죠. 한국 대표팀 감독직 면접을 보기도 했던 카사스 감독의 이라크입니다. 역시 쿠팡 플레이 그리고 KBS에서 생중계하는데요. 이 경기는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또 보호 차원에서 휴식을 주기로 대표팀이 결정을 하면서 결정하게 됐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어떤 경기를 펼칠지도 한준TV에서 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소식들과 더불어 입중계로 분석해드리고요. 토트넘은 이 A매치 휴식기 이후에 10월 19일 토요일 밤 8시 30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홈경기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 치르는데 웨스트햄이 7라운드 입스위치 타운에 4대1의 대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올렸거든요. 이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전이 될지 여부도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A매치 이후 정말 많은 경기가 또 이어지죠.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3차전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고 10월 27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전이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도 있고 또 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도 있고 또 에스턴빌라와 빅매치 등 5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빡빡한 일정들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선 역시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없이 잘 나가느냐 싶었던 토트넘 역시 강팀을 만나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또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가 토트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롭게 나오는 빠르게 나오는 이 독점적인 소식과 영국 현지의 소식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 한국 축구 대표팀의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